사실 제 강의는 공무원님께서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또 많이 가버리셔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와서 하든지 젊은 사람을 위해서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하는데 제가 오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립지자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거는 제가 농촌의 어떤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많은 생각을 하고 회의도 들어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한 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임자님께서 소가 임자이시네요. 제가 할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얘기를 해주시고 조은덕 대표님 아웃바운드인데 D인데 T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소득 5만 불 시대에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오늘 지난해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아직도 10,000불 시대를 향하려고 하는 그런 걸 발표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10년 전인가 여기 인사홍삼연구소 개원하고 와서 그 간담회 할 때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한 적이 하나 있어요.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퀀텀 점프를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지난해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은 홍삼 가공업자들, 홍삼 제조업자들, 그 다음에 본주는 정부 사람들의 의견에 맞게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는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홍삼을 선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임병옥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진세나가 어떻게 해서 세계 1위가 됐었느냐. 거기는 제품을 만들려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 연구 다 했다고 하지 않아요.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쭉 보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능성도 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데이터면은 시장 소비자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컨텐츠가 됐다고 한 다음부터 제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돈 줬으니까 빨리 제품 만들어라. 오늘 뭐라고 공무를 위한 홍삼 갖다가 공무를 위한 제품도 만들어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쉬워요. 사실은 이것저것 만드는 거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 소비자한테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이 밤새서 해도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길은 가지 않고 그냥 돈 주는 사람들이 뭐 만들어라니까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다 만들어요. 진학뿐만 아니에요. 순창을 가면은 여러 제품을 다 만들어요. 정말 내가 그걸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그 땅을 치고 그랬었는데 고추장에다가 고마도 고추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제품 나왔을 때 어떤 제품이 나왔냐면은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 제품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남자한테 제품이 나왔으면 퀀텀 점프를 해라. 여기서 퀀텀 점프가 뭐냐면 우리 그 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밤을 한 번 하고 얼마를 받았는데 그 점프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소비자가 필요한 거. 아까 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얼마 되는데 이 퀀텀 점프를 하면은 5만 원이 되고 이걸 다시 한 번 점핑하면 10만 원이 된다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점프를 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공무원들한테 볼 때는 좀 그런 점프할 노력이 없어요. 그 회사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왜? 퀀텀 점프할 생각이 아니라 있는 거를 잘해가지고 더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더 어떤 데이터를 아니면 건강 데이터를 더 확보해가지고 소비자들께 신뢰를 얻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뭐 했어요? 남자한테는 참 좋은데 다 끝날 때니까 마누라 뭐 성내지 마, 열내지 마 그걸 또 다른 제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략이 우리는 그런 전략은 소득 10,000불 시대에 가는 전략이고 퀀텀 점프 2번 점프할 수 있는 전략은 소득 50,000불 시대에 가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 5만 불 시대에 가는 전략을 진안에서 잡아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푸드테크 이거 식품 산업에서 푸드테크 정부에서 지금 어느 교수들이 그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연구비 달려고 하는 전략밖에 안 돼요. 식품에서 무슨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소비자들이 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farm to table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를 해야 돼요? 포크 투 팜이에요. 이게 포크 투 팜이라는 게 아까 인바운드랑 똑같아요. 소비자의 포크에서 우리나라 젓가락에서 농업이 생산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배우 산업으로 중요한 것이지 농민이 소비자가 원하는 산업이 중요한 것이지 배우 산업을 벗어나서 농민을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발표 자료 중에서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줄 자료가 있는데 그렇죠? 식품연구원 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식품 산업을 가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상황 이것 중에 하나는 식품 교수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비자하고 되는 거 상관없어요. 자기 연구비 따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연구비 따는 거 쉬운 걸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돼지 밥 주는 거 만들었다고 밥 주는 거 만들고 돈도 또 주거든요. 어저께는 참기름에 지방산 조성하면은 오늘은 들기름에 지방산 조성하겠다고 또 돈 준단 말이에요. 왜? 쉬운 길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원백 대표님 하면은 제일 먼저 그거 보면 뭐라고 했지 아세요? 들기름이 아까 오래됐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의 저장성은 한 두 달 안에 다 먹어야 된다. 정 대표님 버진 들기름 몇 개월까지 됩니까? 1년 이상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3년까지 갑니다. 몇 달까요? 3년. 3년까지 간다고. 왜? 근데 모든 영양자들을 들기름을 빨리 먹어라, 한 달 안에 먹어라, 먹으면 좀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진화하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순창을 좀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순창 출신이라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순창하고 진안하고는 아까 우리 김태훈 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는 거 많이 돼 있는데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순창도 산이 많고 그 대신 돈이 좀 많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는 수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뭐라고 그러나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세계적으로 3만 불 시대에서 5만 불 시대로 이끌어준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우리 임종훈 교수님 스위스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스위스가 어떻게 3만 불에서 5만 불 갈 수 있는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 여러분 연구소 하면은 연구지표 하면은 맨날 뭐라고 그러나 평가할 때 연구소 졌느냐 이것도 연구소 졌느냐 돈 받아서 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졌느냐 기계 샀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보다도 가장 지표를 삼아야 되는 게 차라리 지난해 관광객이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왔느냐 그걸 갖고 지표 이 사업이 성공했느냐 망했느냐를 평가를 해라면 그 지표를 만들어라고 안 만들어요. 왜? 쉬운 길을 가요.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만 하는가?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저 사는 서울입니까? 서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전략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안 써요. 그래서 10년 전에 전략을 쌓아오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 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제품 만들어요. 제품 만들면 다 가만 하나씩 딱 줘요. 이게 공짜로 주니까 우리가 사다 주는 것이 주죠. 다시 구매 안 한다. 이게 다시 구매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지난해 와서 이걸 사가느냐 그쪽으로 하면은 나름대로 다 확대되고 이제 발전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저항이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식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나 연구원들. 왜? 자기 연구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연구들은
그거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기계 많이 사놔요. 클러스터요? 기계 다 사놓고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몇십억 기계를 다 사가지고. 왜? 자기는 그 역량이 안 되는데 기계는 다 사놓고 평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평가해요? 얼마나 기업이 들어왔느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왔느냐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에 뭐하냐면 미래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하자. 알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소득 5만 불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박정희 시대가 아니라고요. 소득 5천 불, 만 불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소득 3만 원, 5천 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농업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전략을 좀 해라는 거고 미래 농식품, 그다음 농민과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지난해에 대해서 과연 지속 성장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우리나라 키워드는 뉴노멀이고요. 기후변화고요. 초고령화예요. 지난 거의 2만 5천 명이 됐는데 아마 거의 70, 80%가 65세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를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포스트 엔데믹, 포스트 코비드라는 거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것도 모든 공무원들이 산업이 들어가니까 전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가장 잘못된 것들이에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4차 산업혁명은요. 4차 산업혁명이지 산업 인더스트리 리볼루션이 아니에요. 우리 전반적인 생활의 리볼루션이에요. 우리 삶의 리볼루션이라고요. 나중에 100년 지나면은 저게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안 하고 나중에 first 라이프 리볼루션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생활혁명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3만 5천 불에서 5만 불 가려고 그러면요. 산업화 이후 시대를 생각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 그거 제품 개발, 사지도 않는 거 개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평가 잘 주고 A+ 맞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지금 아니라 그때 뭐예요? 산업화의 뉴로직은 생산이 아니라 가치, 소비예요. 소비. 가치가 뭐냐면 소비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farm to table이 아니라 뭐예요? farm to farm.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 말이 나왔으면은 젓가락 to farm이라고 할 거예요. 젓가락에서 farm이 옵니다. 배우 산업으로서 농업이 지나는 배우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지난 사람들이 만약 갖고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컨버전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컨버전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제 에머전스입니다.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한 4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 눈이 다 맞아요. 탈대중화, 탈중앙 집중화, 탈표준화. 여러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서 공장들 표준화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기계하려고 표준화를 만들어요. 우리 정 대표님 공장으로 생산하려고 그것들끼리 짜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똑같은 제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널 스탠다디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엑스터널 스탠다디제이션은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기 하는 거예요. 기계화 자동화는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널, 소비자가 내 제품을 신뢰하고 다시 구매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널 스탠다디제이션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탈표준화를 하겠어요. 저 사람하고 지금하고 딱 다른 게 엘빈 토플러는 그 당시에 AI를 몰랐어요. 거기에 AI가 들어가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초고령화 시대, 우리가 아니라 란셋이라고 요즘 세계에서 가장 인격적격도가 높은 200 넘은 헥타에서 나오는 란셋인데 앞으로 미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장수국가가 되는데 이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장수국가가 사람들이 분자가 오래 살아서 장수국가가 아니라요. 분모가 적어져가지고 장수국가가 된다라고 이게 장수국가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안 하고 분자가 의료 산업이 발전해서 장수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모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아서 장수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건데 그냥 자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여기서 3만 5천 불에서 5만 불 시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우리나라가 서스테이너가 지속 성장 가능하느냐 안 가느냐 발목에 달려 있고, 진안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발목에 잡혀 있고, 전라북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장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거는 얘기 안 하겠어요. 1차 산업혁명 힘, 2차 산업혁명 전기, 3차 산업혁명 전자, 4차 산업혁명은 AI예요. 가장 큰 거고, 이거 뭐 제가 그 맨체스터 가니까 1760년대에 이미 저 기차가 힘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는 만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불 시대, 5천불 시대는 박정희 전략이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 회장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폴스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인데, 세계에서 폴스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을 제일 인터넷으로 검증 많이 한 나라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책을 많이 산 데가 한국 사람이에요. 책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어디서 듣기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은 6차 산업은 있어도 4차 산업은 없어요. 근데 4차 산업 혁명을 레볼루션을 얘기 안 하고 4차 산업 하면서 뭐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그 독일에서 그걸 가장 먼저 이뤄낸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산이 아니라 연결혁명이에요. 슈퍼 커넥션 혁명으로 탈중앙집중화, 알빈 투플러가 얘기했듯이 개인 맞춤형,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개인 맞춤형을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우리 몸에 건강 상태, 뭘 먹었느냐 이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그럼 어떤 음식이 어떤 정보가 있는 것인지 그걸 농진청에서 해라는 얘기예요. 제품 개발하지 말고 농진청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순창이라든지 어디 그것들이 있는 가치를 다 창출해 주라는 게 농진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상업주의자들이 전부 농진청을 갖다가 전부 제품 개발하는 걸로 많이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원도 다 따라가고 책임감 없이 자기 어떤 직책을 바꾸나 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가치가 왜 여기서 이제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에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가치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자율주행을 하면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건 도로, 지도 같은 거 다 나타나는 게 가치가 그 하드웨어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신호가 나타나는지, 갑자기 사람이 모여든 것들은 이게 그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거든요. 이게 이제 non constructed 데이터, 그러니까 구조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제품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하고 어떤 것을 먹었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을 비밀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몰래 이걸 개인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데가 제 승자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필요한 모든 농수산물 정보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공유해야 되니까. 아니 지난해에서 홍삼이 어떤 데이터가 좋은 거 나왔으면 딱 이걸 갖다가 움켜주고 발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모른다고요. 그런 것들은 공유적인 가치예요. 공유적인 가치를 누가 해요? 개인이 하면은 나 혼자 못 쓰니까 개인이 안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줘야 우리가 홍삼 농가들이, 홍삼 제조업자들이 그 데이터를 갖다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혁명이라는 거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자율주행차로 생각하면은 요새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 김정은이도 고도화하더라고요. 핵무기의 고도화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차라든지 맞춤형 식품은 얼마나 타겟을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액큐러시라고 해요. 판단해가지고 얼마나 정밀하게 타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고도화라는 말이 맞아요. 그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군대에서 가면은 우리가 0점이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타겟을 정확해서 그렇게 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 커넥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라든지 모든 게 디지털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만 내면은 그 연구 교수들이 무조건 그것도 모르고 그 키워드만 넣고 과제를 내요,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RPC라고 지금 IPC라고 하는데 그 전국 과제 중에 90% 적어도 10%는 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교수들이 90% 이상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안 바뀌는 구조가 교수들이에요. 저도 교수지만은 교수들이 제일 안 바뀌어요.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왜? 자기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 자기 거를 갖고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끌어가라고 우리 식품 갖고 과학회에서 기술 별 볼일 없는데도 이 기술만 갖고 뭘 하면 될 거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5만 불 시대의 농식품 산업은 뭐냐? 농경, 지리, 음식, 역사라는 것들이 아까 스토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컨텐츠고요. 제가 이거 이제 미래 식품 산업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아웃바운드 T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정책이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지금 대기업들이 아주 그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CJ라든지 그런 것들이 꾸준히 나가야 돼요. 기술 위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역이 사는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 전라북도 도지사들이 많은 노력을 몇십 년 동안 해서 하나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대기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달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바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이 잘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상품의 이동이 아니라 인류의 이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바운드 정책의 가장 큰 거는 반드시 배후농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농촌, 농민, 농업을 하는 연구소가 어디에 농촌진흥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웃바운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농촌진흥청이 잘못 가고 있는 건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식품청에서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소리가 하시고요. 그래서 음식, 관광, 문화가 같이 가고 지리적인 특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스위스와 비슷한 진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산업주의 행산이 아니라 생활농업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진안에서 뭐 어떤 사람이 하느냐, 공장 워낙 죽어도 안 해. 서울에서 거는데 누가 오겠어요? 1년도 없는데. 오히려 진안에서 와가지고 꽃이나 가꾸고 있고 공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그 살겠다고, 그 다음에 좀 농업이 되면은 먹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지도 않을 무슨 식품 오라고 계속 하는 것보다. 진안에서 잘하고 여태까지 잘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소형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간다는 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맞춤형 시대의 총리. 그래서 음식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음식이에요. 와서 여기 와가지고 음식이 맛없으면 다시 합니다. 아무리 눈이 이렇게 좋고 귀에 백현보다 더 좋은 음악을 들어도요 상관없어요. 음식을 먹고 입이 제일 중요한 거고 행복감을 느껴야 또 옵니다. 왜? 이거는 들으면 몇십 개월 가요. 눈도 몇 개월 가는데 음식은 먹으면은 내일도 또 다른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을, 그래서 어떤 음식에서 하는 음식점들을 정말 도와줘가지고 와서 여기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10개만 유치하면은요 진안 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건강성이라든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맞게 정밀하게 맞게는 정확하게 타겟을 찾아서 정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북 농식품의 전북을 좀 이야기하는데 유정근 지사님, 김혜욱 지사님, 김환준 지사님, 송화진 지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대기업 유치라고 하나 유치 못했잖아요. 대기업이 옵니까 여기 그러면서 분장 새만금이 있으니까 올 거라 아직 안 와요. 그러려고 몇 년 더 지나가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 지리적인 유치 그거를 안 살리고 가장 지리적인 유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공항도 없고 항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걸 갖다 하겠다니까 말이 되겠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대부분 아웃바운드인 산업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농촌 음식 문화하면 뭐라고 줄 아세요? 그건 촌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지난이 돈 잘 살려고 그러면요, 업자를 위한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정책은 뭐예요? 업자를 위한 정책이 결국은 업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산업주의.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거는 농촌진은 좀 가공으로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식품연구원은 맨날 기술만 있어. 지금 식품기술 미국 같은 데서는 뉴 기술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 선진기술, 이거 식품기술 누가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고. 미국에서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식품 뭐 하려고 하면은 만들려고 그러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기술이 또 필요하다고 5년 동안 뭐 푸드테크 한다고 뭐 또 해가지고 돈도 쏟고 부짓하고 있어요. 클러스터요? 클러스터는 어쨌든 기술 지원을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데 클러스터는 기술이 또 없어. 그게 가치만 하는가. 그다음에 실용화되다. 아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지금 포덕적으로 못하는데 또 뭘 실용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삼을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인홍삼 집중해서 가는데 뭐 실용화재단 필요 없어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실용화재단은 실용화재단을 위해서 있는 재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점은 인재 대안을 해야 되는데 전국대 원광대 지금 저기도 오셨는데 교수들이 하나도 이게 인바운드라든지 산업 이후가 정책을 하나도 안 받아냈어요. 계속해서 자기 기술 최고다, 가공 기술 최고다.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에서 사람 대학교 오면은 쓸 수 없는 다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학교들 전부 제품 개발만 하고 한국 쓸모없는 것들만 가르치고 있으니 누가 오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컨텐츠라든지 뭐 그런 것들 퀀텀 점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맛이 어떻게 되는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있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중요한 거는 다른 도가 차별성이 없어요. 다른 도가 경쟁하면 밀려요. 전국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하고 기업 위치에 올인하는 거. 저희 전라북도가 저희 다닐 때 전주가 전국의 17대 도시에 들었어요. 지금은 청주보다 못해요. 인구가요. 왜? 청주는 서울하고 가까워서. 지금 그게 현안이에요. 안 와요. 그리고 기업 위치에 뭐 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기관이 있으니까 대기업 이들을 또 몰라요. 그리고 장점을 모르고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진화는 장점을 살리셔야 돼요. 뭐였어요? 산이 많고 그다음 수변이 있는데 그것들을 스위스로 가보셔요. 뭐 루체른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 뭐 농업 같은 거 임업을 어떻게 살려서 스위스는요. 거기다 한 바퀴 전부 그 뭐라고 하면 초원화를 시켜가지고 소를 키우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그거 산업주의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산업 발전을 되려면 글로컬을 전리셔야 되는데 인바운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바운드를 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에머전스예요. 에머전스는 참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는 융합만 하고 있어요. 기술이 다르던 거 융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개미와 배짱이 가서 붙여가지고 뭐만 만들고 있어요? 개짱이만 만들고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의 그 생각과 창의적인 걸 갖다가지고 새로운 배짱이 어떤 그런 거를 만들 게 아니라 기술만 갖다가 배짱이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니라 에머전스예요. 에머전스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서로 마음과 소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빔밥이 아니라 바로 김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게 뭐야? 문화, 농경, 음식, 자연 중요하고 그다음 인바운드 정책. 정 대표님 저거 중요하다는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또 그랬네. 사람 중심으로 또 해놨네요. 정 대표님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관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평가 지표가 새로운 인바운드 지표로 바뀌어야 돼요. 특히 여기 진화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인바운드 지표가 뭔가 그걸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왜 중요하냐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아니라 결국 고유의 지난 고유 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비식출하는 게 안 계셔가지고 좀 섭섭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역할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퍼블릭 데이터는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 농촌의 농업이라든지 어떤 지난해 있는 데이터들은 퍼블릭 데이터들은
기관에서 해야 되고, 프라이빗 데이터, 각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보안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은 이걸 유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J 같은 데가 우리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식품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임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맞춤형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만들면 CJ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한 임병옥 교수님 모든 데이터들을 피 한 방울 갖고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생활을 갖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건강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농업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농업을 누가 하냐면 농진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진청이 그 공익적 데이터, 식품연구원은 개인적인 생명관리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클러스터는 생산을 지원해주고, 병원 생명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소형결은 이제 이렇게 지금 디지털 전환인데, 잠깐. 이게 이제 제일 그 모던 타임스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기계화예요. 디지털 전환하고 다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전환이 되면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매출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전환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요거는 기업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프라이빗 데이터가 그 퍼블릭 데이터고,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가 진안에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홍삼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음식 데이터들이 다 중요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군대 가면은 꼭 이렇게 돼.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태가 가면은 우리가 바로 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프라이빗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밀하고 정확하고, 요거는 정밀한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손은 좋은데 초점을 정확하게 못 맞춘 거고, 이거는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는데 손이 좀 안 좋은 거고, 이거는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고도화라고 그러는데, 그 미사일 쏘면서 이런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고, 세 단계 올라가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고도화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서 고도화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맞춤형 시스템도 고도화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거는 프라이빗 데이터하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요. 그 사람의 컨디션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는데 엔탈피라고 해요. 엠퍼스라고 해요. 정밀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그 정확하게 정밀하는 거는 다이버시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빔밥 하나 갖고는 못 맞춰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 음식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기름으로 때려버리니까 다양성이 적어요. 그 다음에 서양 음식은 무조건 모든 걸 설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성이 적어요. 우리는 설탕 없고 기름 없이 어떻게든지 맛있게 하는 걸 이뤄냈기 때문에 다양성이 가장 높고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거는 우리나라 음식이고, 그 다음에 진한 음식을 또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진한 음식 한 10개, 20개를 홍삼이랑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홍삼만 먹고 밥은 맛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엠퍼시는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엠퍼시가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AI가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머신러닝은 지금 판교에서 하고 있는데, 판교의 지도라든지 신호 체계를 다 알고 있고 몇 시에 오는 거 그걸 갖다가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그 컨스트럭티드 데이터죠. 컴퓨터 파워 데이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엠퍼시 데이터 중에서 머신러닝은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피 한 방울만 가지면 하루에 15만 원에 하루에 다 분석을 해서 그분의 어떤 머신러닝 데이터를 나타내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요 머신러닝 데이터 가지고 뭐를 했어요? 자기가 어머니가 유방암 많으니까 자기도 둘째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떤 걸 먹었느냐, 라이프 스타일이고, 요건 이제 후속 유전학이거든요. 이 DNA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은 변화가 와요. DNA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은 변화가 와서 쌍둥이들에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속 유전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본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노는 거, 그 다음에 쉬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non constitutive 데이터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이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들은 쉬워요. 그래서 판교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차가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고도화 과정 중에 한 이게 딥러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다 해주는 거. 우리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농촌진입청에 있었지만 이 양파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럼 정부는 뭐라고 하세요? 미국 데이터 같아서 미국 데이터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달라요. 그 데이터도 안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거는 여기 지난해서 뭐 홍삼 데이터, 이 데이터도 지난해서 홍삼 데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것들 중 하나고 농촌진입청이 더 중요한 건데 농촌진입청도 돈 벌으라고 그러고 식품연구도 돈 벌으라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식품연구에 돈 벌 것 같으면 뭐하러 연구원들을 만들어요? 돈 벌으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지금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아니고 딥러닝에 들어간 것들이에요. 딥러닝에. 그리고 이거는 RGBT는요. 정부는 예산 하나 짜는데도 1년 걸리고 2년 걸려서 예산 하나 따는 홍삼연구소 그때 돈 받을 때 3년 걸렸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못해 이게.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진화는 아까 산, 자연, 사람 그런 거로 얘기를 해주시고 조금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 지난 홍삼의 농경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말이 갖고 있는 특성, 소비자의 건강에 맞춰 그리고 인바운드를 꼭 맞추라는 것이죠. 인바운드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치 창출을 해야 돼요. 가치 없이 그냥 먹어봐라. 먹어봤는데 어때요? 뭐가 좋아요? 데이터는 하나하나 안 내놓고 먹으니까 좋다. 그러면 안 된다고. 데이터들을 내주면서 좋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 살고 싶은 농촌 이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기업, 어느 업자 하나만 돈 버는 것 쪽으로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바운드 아마 앞으로 5만 불 시대에 경제의 핵심이고 소비자 중심이고 가치화가 중요한 거고 광고한 거 먹는 이게 말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하나고 길 내고 건물 짓고 어느 지자체도 다 해요. 돈만 따오니. 그래놓고는 건물 지어놓으니까 뭐예요? 의원에서 오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고요? 건물 지어놓고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왜 돈을 못 벌어먹느냐 뭐 하느냐 없애야 된다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건물은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정말요. 성남에 뭐라고 그러죠? 뭐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금 10년 됐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잡코리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정책으로 그렇게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맛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는 볼 때는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면적에도 누가 이거 땅 하나 5,000평 사겠다 그러면 5,000평 사서 뭐 할 거냐? 나 쉬러 왔다 그러면 허가 안 내줘요 지금. 쉬러 왔은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오면 또 집도 짓고 뭐라고 그러죠? 공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저기 남해에 가면 통영에 가면 그 한 사람이 다 정원 만들어줬잖아요.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들이. 그리고 이제 지혜를 사용하는 데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지국으로 할 것인가 거기는 저는 특히 전라북도 특히 지나는 농업농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공무원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